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 주제는 동양 철학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주자학과 그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명나라 때의 양명학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받은 조선의 사단 칠정 논쟁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국가 공식 학문은 우리가 성리학으로 알고 있는 주자학이었습니다. 주자가 쓴 유교 경전의 주석이 백성들의 실천 지침이었고 과거 시험도 주자학을 바탕으로 봤으며 모든 지식인과 관료들 역시 이를 기준으로 공부했답니다. 주자는 하늘의 이치인 천리가 인간과 만물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인간의 본성, 즉 마음의 밑바탕에 보편적 원리인 리가 담겨 있고 만물의 본성에도 리가 담겨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성증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든 그렇지 않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 하늘에서 부여한 이치인 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만물의 본성 속에 있는 보편적 원리인 리를 깨우쳐야 비로소 실천을 할 수 있다. 경물치지, 즉 만물의 이치인 경물을 치지 말 때까지 궁구해야 비로소 올바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만이 아닌 실제로 만물의 이치가 담겨 있다는 성증리를 바탕으로 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자학에서는 우리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경전, 만물을 통해 그 안에 담긴 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물의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경거망동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결국 알아야 실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선지식 후 실천의 논리입니다. 학문을 통해 이치를 알아야 도덕적인 실천을 할 수 있으니까 지식이 강조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 수양의 방법에 대해 볼 건데요. 주자는 뇌물의 자극 여부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뇌물의 자극을 받지 않아 미처발하지 않은 미발씨의 마음을 성, 뇌물의 자극으로 이미 발한 이발씨의 마음을 정으로 구분하고 미발씨의 성만을 선한 본성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본 그 자극에 의해 생긴 이 마음은 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있기 전 마음 바탕이 성인 셈이죠. 그래서 마음 수양을 위해서는 미발씨의 마음인 성을 함양해야 하고 외모를 통해 이발씨의 마음인 정은 성찰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이때의 성찰은 인간이 가진 정인 기, 노, 애, 구, 예, 오, 6의 7가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칠정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부중절의 상태를 모자라거나 넘침이 없는 중절의 상태로 이끄는 것이랍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바란 결과인 칠정이 악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공식 학문인 관학으로 자리 잡았던 주자학은 송나라를 거쳐 온나라 그리고 명나라에 이르러 서서히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지식인과 관료들이 안이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자학이 더 이상 실천의 지침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야? 주자학이 문제를 인식한 왕수인은 모두 네가 학문을 할 필요도 없고 각자의 위치에서 타고난 이미 선한 마음인 양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양명학을 제시합니다. 왕수인은 주자학이 규범적 형식주의에 빠져 도덕적 실천이 약화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는데요. 경무를 통해 이를 깨우칠 때에 내면에 있는 양심인 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외부에 놓인 이를 대상으로 하거나 경전만 궁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폐단이 생겼다고 보았답니다. 결국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출세를 위한 경전 공부로만 내몰다 보니 결과적으로 덕성을 키우는 함행을 외면하고 도덕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입니다. 왕수인은 만물의 이치를 포함한 도덕, 원리, 양지가 마음에 들어있다고 보았답니다. 주자학이 성증리라면 양명학은 신증리인 것이죠. 양명학은 내면에 있는 양심인 양지를 실천하는 치양지를 강조합니다. 즉 치양지는 도덕적 실천으로 양지를 실현하는 일인데요. 주자학이 말하는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경물과 어떻게 대비되는지 보이시나요? 경물이 외면의 이를 깨우치는 것이라면 치양지는 내면의 이를 실현하는 것이랍니다. 즉 주자학에서는 알아야 실천할 수 있음이 강조된다면 양명학에서는 아는 것이 곧 실천임이 강조됩니다. 이번에는 양명학의 마음 수양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왕수인은 주자와 달리 마음의 본체를 이발과 미발로 나눌 수 없다고 봤습니다. 언제나 내면의 선한 본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외모의 자극과 상관없이 선한 본성을 충실히 드러나도록 양지를 확충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봤답니다. 참고로 확충은 왕수인이 도입한 개념이 아니라 원래 있는 개념이었는데요.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 등 인간의 4가지 선한 도덕 감정인 사단의 발현을 막지 않고 충실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확충입니다. 정리하자면 미발이는 없으며 마음이 바란 결과에는 사단과 칠정이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사물을 접하면서 표현되는 칠정이든 그 자체로 선한 사단이든 관계없이 양지를 확충하는 한 가지 수용 방법을 강조했답니다. 이는 외물과 접촉한 뒤에도 선한 본성인 양지가 마음에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주자학에서는 미발씨와 이발씨의 마음을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수용 방법을 추구했어요. 미발씨는 함양을, 이발씨는 부중절의 상태를 중절의 상태로 이끄는 성찰을 추구했죠. 반면 양명학에서는 사단과 칠정을 포함한 모든 마음에 들어있는 선한 양지의 확충을 통해 치응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했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양명학이 등장한 후 이황, 기대승, 이이 등 16세기 조선의 살인파 사이에서도 사상적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그 유명한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사단 칠정 논쟁은 주로 주자학을 옹호하고 양명학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요. 주자학이 옳지. 양명학에 비판당한 주자학이 주자학의 틀에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자학이 양명학에게 비판을 당한 이유 중 하나는 함양을 등한 시에 도덕적 실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황은 양명학을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주자학의 틀 안에서 충분히 함양을 강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자도 함량을 강조하라. 이황은 도덕 감정인 사단은 보편적 원리인 이가 바란 것이며 선한 것이고 칠정은 만물의 진료인 기가 바란 것으로 선일 수도 악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라는 시점, 즉 이발시의 선과 악이 곧바로 정해진다고 본 거죠. 이가 바라면 선, 기가 바라면 선 또는 악으로 나타날 테니까요. 그래서 이황은 수양의 초점을 성찰이 아닌 미발시의 함양에 둔답니다. 인격 수양 시 함양을 중시한다는 건 미처 바라지 않은 미발시의 마음인 성을 함양하는 거잖아요. 내면의 덕성을 키워야 마음이 바랄 때 기가 아닌 이가 발현될 수 있을 테니 함양을 중시한 거랍니다. 이와 달리 기대승과의 이의는 선과 악은 마음이 바란 결과로서 판별되는 것이지 마음이 바라는 시점부터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답니다. 선과 악은 마음이 바란 결과로 판별된다. 사단과 칠정 모두 이와 기를 갖추고 있으며 오로지 기를 통해 바라면서 그 결과 선악이 된다고 본 거예요. 기가 바랬는데 그 결과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으니 본원적인 차원에서 선악이 구별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러니 당연히 함양보다는 성찰을 통해 악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했답니다. 발현된 칠정도 성찰을 통해 중절의 상태에 이르도록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인 것이죠. 이황이 사단과 칠정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다면 기대승과 이의는 사단은 기가 바란 칠정 중 그 결과가 선하게 된 것을 별도로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부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황의 입장에서는 나의 이발씨의 마음이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칠정, 즉 애욕에 해당하니 악하다고 할 거예요. 수양시 칠정이 바라지 않게 함양해야죠. 그러나 기대승과의 이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기부를 통해 세상의 선을 행하였으니 선해질 수 있다고 볼 거예요. 칠정이 과하지 않게 중절에 이르도록 성찰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 칠정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기묘사화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왕으로 추대한 중종 반정 후 살인파들은 연산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성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연산군의 잘못된 통치의 배경에는 마음이 바란 결과로 드러난 칠정을 중절로 이끌기 위한 수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현실 정치에서 군주의 수신을 강조한 살인파는 객관적 규범을 강조한 혼고파의 논리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파는 대거 숙청되거나 유배를 가는 기묘사화로 실패에 이르게 되죠. 마치 양명학이 지적했던 명나라의 문제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기묘사화는 당시 살인파의 패배로 끝났지만 후대의 신료들은 기묘사화가 사실상 연산군의 패정을 되살린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어요. 막 숙청하고 유배 보내고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살인파가 주장하는 바인 군주의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내가 뭐 했어? 결국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단 칠정 논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선악이 본원적으로 구분된다고 강조한 이황은 당시의 정계를 악에 가까운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출사를 택하지 않았답니다. 대신에 새로 즉위한 선조에게 수행을 통해 군주의 덕과 정치의 중심을 바로 세울 것을 건의했답니다. 반면에 기대승과 이인은 출사를 택했는데요. 사단이든 칠정이든 결국 기가 바란 것이고 성찰을 통해 선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계에 진출해 성찰하면 선의 결과를 낳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다만 기대승은 혼고파의 현실적인 논리를 수용한 반면 이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오늘은 동양 철학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수능에 나올 만한 EBS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